여러분들, 아이고, 참, 뭡니까, 참 3주째인데 벌써 1, 2주 때 얼굴을 보고 이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하고 해야 되는데, 또 우리 그 동아시아에 대한 그 강의는 선생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강의 기획서에서 봤듯이 여러분들이 와서 각자의 전문가들이 와서 강의를 하는 그런 시간인데, 참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문제들 여러분들 아마 1, 2주 때 그 리포트를 통해서 아마 수업을 어떻게 할 건가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자, 오늘은요 3주째인데 오늘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가 물론 뭐 약소국의 나라도 움직이지만은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미국이죠, 그죠? 그 다음 중국, 그 다음 이제 뭐 일본 뭐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 틈바구니 속에 또 우리나라가 있는데 참 그 외교의 문제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전개됩니다. 오늘은 이 현대사회의 한국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그 일본이라는 나라, 또 미국이라는 나라,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들에 대해서 어떤 그 역학적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기본적인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파악해야 되는 중요한 개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강의의 내용은 3주차의 강의 자료에, 그죠? LMS 강의 자료에 다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 개인별로 그걸 다운받아서 뭐 인쇄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대주제는요 미국의 아시아 경영입니다. 그 역사적 고찰이라는 개념으로 강의가 될 겁니다. 자, 이 수업을 들으면은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에 대한 그런 흥미를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막연히 뭐 미국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 것처럼 학교 다닐 때 80년대는 뭐 소위 말해서 미국 그러면 양키 고홈 뭐 이렇게 했었습니다. 뭐 건물 뭐 데모하느라고 이 건물에다가 뭐 막 이렇게 양키 고홈 뭐 이런 식의 뭡니까 썼던 그런 거죠.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은 잘못된 판단이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이해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미국이 여러 나라 또 뭡니까 또 다른 나라의 그런 국민들을 어떻게 경영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 뭐 크게 보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이번 주제는 이제 그 일본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100년 전의 이야기가 또 100년 후에 현재의 모습을 100년 후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학습 목표, 역량을 제고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선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를 알아야 돼요. 미국은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미국은요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물리적 요인이 있어요. 물리적 영토가 939만 평방킬로미터. 우리나라의 몇 배요? 43배입니다, 여러분들. 43배. 김포공항에서요 제주도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면 한 40분만 하면 갑니다. 여러분들 미국의 그 동서, 예를 들어서 뉴욕의 그 케네디 공항에서 서부에 있는 샌프란시스코까지 날아가면 몇 시간 걸리는지 알아요? 6시간 걸립니다. 그런 차이예요. 참 대단합니다. 자, 그 다음에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석유라든가 아직 석유는 뭐 다 개발하지 않은 상태죠. 이 중동보다 더 많은 보유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농업, 유전공학
요즘 대단합니다. 사실 그 공산주의 사회가 무너지게 된 데탕트로 냉전이 무너지게 된 이유는 어떤 그 이념적인 것보다는 공산주의의 먹고 사는 문제, 즉 농업 문제가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광, 4차 산업 뭐 이런 것들이 대단하죠. 또 지정학적으로 물론 오늘날은 뭐 별로 크게 작용하지 않았습니다만 대서양과 태평양을 그 바다가 보호해주는 그런 거죠. 그래서 미국은요 원래부터 거의 뭐 생길 때부터 거의 그랬습니다만은 20세기 들어와서는 일종의 그 옛날에 로마가 가졌던 그런 영광들, 팍스 로마나, 팍스 아메리카나, 뭐 그야말로 미국의 힘, 그죠? 미국의 팍스 로마나는 미국 로마의 관용, 뭐 로마의 평화라고 번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선생님은 로마의 관용이라고 봐요. 오늘날 미국은 관용이라기보다는 그야말로 미국적 평화, 미국이 원하는 평화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정신적 요인은요, 물리적 요인을 그런 장점이 가지고 있고 정신적 요인은 아주 중요합니다. 바로 그 워크 ETHIC 워크 에틱. 그러니까 일을 하면은 대접을 받는다. 뭐 이런 거죠. 근로윤리, 근로윤리. 근면하고 검소하고 성실하고 검약하고 그죠? 이게 이제 미국 사람들 놀고 먹는 거는 허용하지 않는다. 예? 놀고 먹는. 그러니까 미국 이런 나라가 그 청교도들 영국에서 그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가죠. 미국으로 가는데 이 대부분의 애들이 이 퓨리탄이라는 퓨리탄 이 청교도예요. 이 퓨리탄이 뭐예요? 퓨리파이 예? 정화한 겁니다. 즉 영국의 종교가 타락했는데 당시 영국의 종교는 뭐였냐면은 앵갈리카니즘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성공의 대학 아시죠? 성공의 대학 에피스코팔리즘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명 영국 국교회라고 이야기하죠. 그 영국 국교회는 이꼬르 뭐하고 같아요? 가톨릭하고 똑같습니다. 단 가톨릭의 대장은 누구? 교황, 그죠? 이 영국의 국교회의 대장은 누구? 영국 왕이야, 영국 왕. 요 차이입니다, 요 차이. 그래서 그런 형태는 똑같지만은 그 대장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졌는데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 그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아시죠? 종교개혁으로 중세의 종교가 타락한 거죠. 그건 이제 유럽 대륙에서는 가톨릭에서는 루터나 켈빈이라는 친구가 했지만은 영국은 뭡니까? 청교도들이에요. 이 청교도들은 근면하고 검소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청교도 애들은 그 상공업 계층들, 당시 농업이나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경제윤리, 생활 속의 윤리, 뭐 경제교육 이런 것들이 좌우합니다. 선생님이 한 15년 전에요 미국에 일을 떡 갔는데 조그마한 골목에 한 4살짜리 정도 되나 요런 애들이 책상에 열어놓고 뭘 파느냐, 자기 집에서 만든 오렌지 주스를 팔고 있어요. 그 4살짜리가 이제 그런 거죠. 자, 인적 요인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미국의 장점이라는 게 바로 퓨리탄, 방금 이야기했던 이 퓨리탄들은 소위 말해서 중세의 신분 구조가 이런 거죠. 귀족, 그죠? 귀족. 그 다음에 농노인데 요 중간에 있는 중간계급, 즉 주로 상공업 계층들인데 이 상공업 계층들이 만든 나라, 즉 중상계급, 미들 클래스의 나라입니다. 이네들은 어떤 그 귀족의 기본 틀에도 간섭받지 않고 농노들의 그 시간 가기만을 바라는 거에도 간섭받지 않고 자기들 나름의 주장을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귀족이나 농노나 이런 집단보다는 개인이 앞서는 이런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이제 여러분들 미국이라는 사회를 이해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인디비듀얼리즘, 개인주의죠, 그죠? 개인주의에 각한 유동성이라는 사회적 유동성, 인디비듀얼리즘의 모빌리티, 소셜 모빌리티, 사회적 유동성이라는 겁니다. 한 사회가 건강하고 발전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 그 사회가 사회적 유동성이 자유롭게 보장되느냐? 학연, 지연, 혈연, 종교, 뭐 피부색 이런 게 관계없이 그 사람의 능력에 의해서 오로지 사회적 모빌리티, 소셜 모빌리티가 보장되느냐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여러분들 당시 미국의 1820년에 미국을 여행했던 알렉스 토크빌이라는 프랑스의 유명한 귀족 출신인데, 이 토크빌이 미국을 여행하고 나서 여러분들 우리 학교에 그 필독서 중에 하나인데 선생님이 그걸 올려놨습니다만은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유명한 책을 아메리칸 데모크라시라는 유명한 책을 쓰게 됩니다. 알렉스 토크빌이라는 사람이 그 데모크라시 인 아메리카라는 건데, 거기에 보면은 자유방임주의, 또 자율, 그죠? 자율, 의무, 책임, 질서, 미국 민주주의, 또 이런 것들이 언급되고 있으면서 개인주의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국가 간섭주의라는 것은 우리 이제 1929년에 뭡니까? 대공황이 일어나죠. 대공황. 미국이라는 나라가 하루아침에 이게 무너지게 되는 거죠. 이건 이제 누가?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그죠? 루즈벨트가 일명 뉴딜이라는, 뉴딜, DEAL, 뉴딜이라는 새로운 판. 지금까지는 자유인데, 이 자유를 버리고 새로운 판. 예, 우리 여러분들 그 일본 말로 이런 말 하죠. 뭐 나가리가 났다 그러면 그걸 새로운 판을 짜는 그런 겁니다. 그 이후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미국 제일주의 뭐 이런 것들이 강조됐습니다. 자, 인적 요인 중에 또 언급해야 될 것이, 이제 미국은 그 이민의 나라입니다. 그죠? 끊임없이 이민들이 들어와요. 멜팅 팟이라고 그래요. 그죠? 수많은 나라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로, 네. 끓는 주전자예요. 멜팅 팟이라고 해요. 멜팅 팟. 끓는 주전자. 돼가지고 여러분들 $1, 1달러짜리 지폐를 보세요. 이 용어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너무 유럽, 동양, 한국, 일본, 등등, 멕시코 수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걸 하나로 만들려는 게 잘 안 돼. 그걸 그래서 뭐라 그러냐? 멜팅 팟에서 샐러드 바울이라 그래. 샐러드 바울. 즉 우리나라 말로 여러분들 잘 먹는 그 사라다 있죠? 사라다. 과일 사라다. 먹은 사라다. 사라다 접시라는 거예요. 샐러드 접시라는 건데, 이제 이런 거죠. 마요네즈로 묶어놔도 결국은 각자의 맛은 난다. 그죠?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미국 사람, 아시아 사람은 각자 다른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보세요. 유명한 야구, 유명한, 위대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미국으로 가는, 그죠? 이런 고급 두뇌를 보유하게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자, 미국의 장점 중에 바로 아주 중요한 겁니다. 국민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공화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래서 인류 최초의 공화국을 만든 나라는 미국입니다. 아주 국가가 탄생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은 처음부터
미국이라는 나라가 왜 이렇게 발전했을까요? 바로 공화주의 때문입니다. 그걸 신봉하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하지만은 민주까지는 알겠는데 공화국은 뭔지 몰라. 그 공화국은 이런 겁니다. 공화라는 것은 개인의 이익보다, 개인보다 집단을, 공익을 앞세우는 겁니다. 그거는 목숨을 버리서라도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교재 그 파워포인트에 보면은 킨키네이투스라는 말이 나오죠. 이 킨키네이투스는 로마의 공화정 때 위대한 농민이었는데 그 농민이 집정관이 됩니다. 그리고 임기 6개월인데 20일 만에 로마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농민으로 돌아가는 위대한 공화 정신을 실천한 사람이죠. 그것이 이제 미국을 건국한 초대 대통령 워싱턴의 별명이기도 합니다. 킨키네이투스라고 그러죠. 영어로 하면 신시내투스. 여러분들 미국의 오하이오 주 아시죠? 오하이오의 주도가 신시내티입니다. 그럼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바로 조지 워싱턴을 이렇게 신봉했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도시가 신시내티예요. 네, 그런 의미도 있는 거죠. 자, 카토와 가이사로, 키케로와 가이사로, 세네카와 네로. 여러분들 네로 아시죠? 네로. 자기 스승 세네카를 가감하게 죽여버리고 자기 독점하는. 자, 키케로는 로마 최고의 지식인이었습니다. 결국은 가이사르에게 밀리죠. 카토라는 사람도 그렇게 위대한 공화주의자인데 그렇게 됩니다. 나중에 가이사르가 그 폼페이우스를 쫓아서 이집트로 가죠. 그때 이집트 총사령관이 누구냐면은 이집트의 로마군 총사령관 바로 카토였어요. 이 가이사르는 카토를 살려주려고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그런데 카토는 그거예요. 권력을 가지고 정당한 정부를 무너뜨리는 너는, 쿠데타를 일으킨 너는 나를 설득하지 못한다. 결국은 뭡니까? 이 카토가 자살해 죽습니다. 왼쪽을 찔러요. 자, 찌르고 안 죽어. 그립니다. 이렇게 그려요. 그래도 안 죽어. 어떻게? 또 그려 올려. 그래도 안 죽네 이놈이. 어떻게 해요? 이 뚜껑을 엽니다. 이거를 창자를 끄집어내요. 그리고 장렬하게 죽습니다. 이 가이사르가 그 죽음을 보고 로마 최고의 장례식을 해주죠. 그런 겁니다. 바로 공화주의라는 것은 법과 질서와 어떤 공공의 것을 지키지 않으면 죽음도 불사한다. 이런 거죠. 왜 이제 그런 게 명예로 온 겁니다. 명예, 뭐 1등하고 돈 많이 벌고 명예입니까? 그게 아니죠. 어떻게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 다른 조직, 다른 사회, 국가가, 학교가 발전했는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거, 그게 명예로운 겁니다. 바로 노블리스 오블리지가 그래서 만들어진, 귀족들은 노블리스라는 게 뭡니까? 오블리게이션. 귀족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게 라틴어로 노블리스 오블리지. 즉 귀족은 책임을 진다라는 거죠. 자, 조지 워싱턴은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반면에 크로멜과 나폴레옹과 우리의 박정희와 전두환 대통령은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미국의 장점 중에 개인주의. 야,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아까 이야기했죠. 제임스 브라이스라는 유명한 작가가 American Commonwealth, 미국의 공화국, 미국의 공화정, 공화 형태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개인주의를 이야기해요. 개인주의는 individualism이라는 것은 the love of enterprise, 즉 enterprise 기업이 아니라 여기서는 모험을 좋아한다. 모험을 the love of enterprise, 모험을 좋아하고 and the pride in personal freedom, 즉 자부심을 가져서 개인적 자유를 누리는 그의 그런 개인주의는 have been deemed, 여겨져 왔습니다. 어떻게? 미국 사람들에 의해서 not only their choice, 그들의 최고의 선택이라는 거죠.
최고의 선택. 그리고 피큘라 아주 독특하고 익스클루시브 배타적인 다른 거 필요 없어 그런 소유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할까요? 바로 개인주의 그거는 뭐냐? 모험을 사랑하고 즉 개인적 자유의 자부심을 가지는 개인주의라는 것은 미국 사람들에 의해서 가장 좋은 선택이고 또 독특하고 아주 미국만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 중에 하나다 그렇게 여겨져 왔다라고 제임스 브라이스가 이야기했다는 거죠. 랄프 에머슨 19세기 위대한 시인이죠. 자기의 그 시 셀프 릴라이언스라는 곳에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리포트나 뭐 논문이나 이런 거 베껴 쓰지 마세요. 바로 이런 거예요. 19세기 중반에 에머슨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미테이션, 모방은 is suicide, 바로 자살행위다. 모방은 자살행위다. 자살과도 같다. Who's who be a man? 사람이 되고자 합니까?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must be a non-conformist. 똑같아 해서는 안 된다. 사람이 되고 너 사람이냐?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달라야 된다. 야 대단한 말이죠. Nothing is at last secured but the integrity of your own mind. 아무것도 없다. 뭐 마지막에 신선한 것은 but는 제외하고입니다. 뭘? 너 자신의 마음이 중요한 것, 고결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세상에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귀찮은 말이죠. 여러분들 개인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뜻이에요. 응? 응. 남의 그 그대로 가져가지 마라. 자, 아까 얘기했던 근로윤리, 근면, 금소, 부지런함, 다른 사람의 소득을 투쟁으로 빼앗는 거. 야, 선생님 이거 너무너무 싫습니다. 그죠? 자기의 땀을 흘려서 자기의 노력에 의해서 어떤 먹거리를 창출해내는 것이야말로 바로 인간이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정교도적 윤리가 바로 그런 거다.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인정하는 거. 우리나라 돈 많이 벌었으면 저 사람 또 세금 떼먹겠지 이런 이야기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기업윤리 아주 중요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복지 문제를 한번 언급해야 돼요. 복지 사회가 되는 거 대단히 중요하고 또 필요하고 국가가 발전하면은 궁극적으로 그렇게 가야 됩니다. 선생님도 그거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단 복지라는 것은 받아야 될 사람만 받아야 된다. 응? 받아야 될 사람만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선생님의 중론입니다. 이거는 망고의 진리 같아요. 여러분들 로마가 1200년 동안 계속돼요. 1200년 동안 계속된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선생님은 로마의 복지제도에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로마 관계들 영화 봤어요? 글라디에이터나 이런 거 보면은 중간에 빵 던지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사회복지제도 중에 하나죠. 로마는요, 복지제도를 이렇게 합니다. 자, 쌀을 나눠줘요. 밀을 나눠줘요. 밀가루를 나눠줍니다. 나눠주는데, 한 달이 30일이죠. 그죠? 20일치만 줍니다. 20일치. 야, 이거 대단하죠? 10일치는 네가 해서 먹어라. 물론 10일치도 하지 못하는 사람은 국가가 책임져야죠. 그거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네? 두 번째 밀가루를 만들어서 빵을 만들어서 영화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주지 않고 통밀을 준다는 사람이에요. 통밀. 네? 네? 노동해서 먹어라. 자, 이게 로마의 발전 원인. 그 국민들로부터 하여금 땀을 흘리게 하는 거. 이게 국가죠. 가장 위대한 국가 정책이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 로스쿨을 만들면서 그때는 많은 기존의 법관들이 이거 반대했어요. 반대. 예? 지금은 사법고시 하는 사람들이 이제 하여튼 그때 당시에 엄청나게 반대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이름을 국회에 나와서 아니 개천에서 용이 나지 말란 말입니까? 예?
용이 나와야죠. 용이 나와야죠. 개천에서 용이 나와야죠. 근데 중요한 거는 개천에서 용은 국가가 도와주고 사회가 도와주고 다른 사람이 도와주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의 용이 돼야 된다. 예? 스스로 깨어나야 되는 거죠. 깨어나면 병아리가 되는 거고 남이 깨면 뭐가 된다고요? 후라이가 됩니다, 여러분들. 계란 후라이. 그죠? 그래서 개천에서 용이 나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의 용이 나와야 된다. 선생님 그건 뭐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중간계급입니다. 귀족, 농노는 없죠. 부르주아들의 나라, 바로 미국이죠. 미국의 중간계급과 트럼프 대통령. 요즘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되느냐 마느냐 막 이러니 선생님은 100% 된다라고 했어요. 이제 우리 뭐 또 두 번째 대통령 선거하는데 선생님은 뭐 미국이라는 사회가 트럼프를 놓지 않을 겁니다. 뭐 어느 정도 될지 이제 내 판단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 같아요. 4차 산업혁명과 중간계급의 몰락.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죠? 미국이 경제가 자동화가 되고 4차 산업혁명화 됨으로써 중간계급의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어요. 바로 트럼프는 그것을 선거 전략으로 짜가지고 중간계급을 다시 살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오늘날 세계 최고의 경제적 부흥을 이루고 있는 거죠. 자, 미국 역사 개관. 너무 복잡습니다.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중요한 거요. 요걸 잠깐 보려고 그러면은 미국이 1492년에 아메리카의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했죠. 그죠? 그리고 이제 시간을 쭉 뛰어서 한 300년 지나서 영국이 식민지를 하고 있었는데 프랑스가 신대륙을 이제 다시 점령하려고. 그래서 프랑스와 인디언이 동맹 맺고 영국과 싸우는 이제 독립전쟁 전초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독립전쟁, 워싱턴에 의해서 독립전쟁을 해서 1776년 7월 4일 날 독립을 하죠. 독립을 하고 그야말로 미국이 탄생하는, 그죠?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00년에 올라가면서 3대 대통령의 이름이 토마스 제퍼슨인데, 이 제퍼슨이 바로 이제 종래의 미국이라는 나라가요. 이래서면은 이 동부 13개주였는데 이 서부를 개척하는 루이지애나 지역이라는 건데, 이 지역을 탐험해서 프랑스로부터 사들이는, 당시 나폴레옹으로부터 사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 영국이 독립해서 갔습니다만은 영국을 완전히 처단하기 위해서 1812년에 영국과 미국이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1820년경에 이 서부로의 개척이 계속되면서 앤드류 잭슨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그 민주주의, 미국의 민주주의, 아까 토크빌 이야기했죠. 그것이 확산되는 형태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바로 남과 북이 갈려서 남쪽에는 노예노동, 북부에는 자유노동 해서 링컨의 남북전쟁이 일어나고 링컨이 노예해방을 선언하고 19세기에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자, 20년대 와서요, 미국은 아주 번영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다가 대공황이 일고 아까 얘기했던 뉴딜을 맡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이번 시간의 주제인 일본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1852년에 미국의 페리 제독이라는 친구가 일본을 개항을 해요. 개항을 하는데 이때 1852년에 태평양의 상황은 뭐냐? 태평양, 그거는 뭡니까? 제국주의였습니다. 제국주의. 즉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등등은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그죠? 다 진출해 갔는데 미국은 뒤늦게 그 제국주의 반열에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태평양으로 진출하면서 일본에 대한
탐욕을 드러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일본이 미국의 도움을 받고 미국이 당시 도움을 받고 싶은 것 중에 가장 큰 거는 중국 시장입니다. 그건 오늘날도 똑같아요. 일본이 있고 미국이 있고 중국이 있는 거죠. 거대 시장, 그죠? 미국이 중국을 바로 먹지는 못해요. 왜냐? 여기에는 이미 러시아, 영국, 프랑스, 또 이탈리아, 모든 나라가 다 숟가락을 놓고 있는 거예요. 이 숟가락을 놓고 있는데 미국이 바로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일본을 통해서 오는 거죠. 이게 이제 미국의 일본 정책, 중국 정책이 되어가는 하나의 기본 틀이 됩니다. 자, 그래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은 일본에 대해서 자유를 줍니다. 그것이 이제 결국은 여러분들 영화 많이 봤죠? 진주만. 요 앞전에 영화 개봉했던 미드웨이도 같은 개념인데 일본을 너무너무 잘해줘요. 결국은 일본이 그 미국을 칩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냉전 체제가 일어났는데 일본이 완전히 메가드에서 항복을 당했는데 다시 이 공산주의 체계가 만들어지고 냉전 체제가 되니까 미국이 자본주의 체제의 기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일본을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고 일본을 통해서 러시아를 견제해야 되는 그런 상태. 더불어 뭡니까? 우리 한국 전쟁이 일어났죠. 일본의 역할은 더더욱 커지게 되는 그런 형편에 있게 됩니다. 자, 미국의 발전 노선이죠. 기본적으로 아메리카나이제이션, 미국화입니다. 미국화. 모든 것을 미국화. 인구의 미국화, 영토의 미국화, 종교의 미국화, 또 이데올로기의 미국화. 또 뭡니까? 군사의 미국화. 그죠? 또 경제의 미국화. 오늘날 WTO, 세계화, 트럼프의 그런 블록 경제,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다. 그 다음에 문화의 미국화.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3주차의 강의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둘째 시간에는 미국이 아시아, 특히 일본을 어떻게 경영했는가, 어떻게 일본과 중국을 경영하고 오늘날 세계화에 이바지하고 있나를 기본으로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